오늘은 습진성 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고 수포가 있는 상태로 피부과 진료를 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습진이라고 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부과에서 습진이라고 진단을 받던 혹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던 진단명으로 인해서 치료법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 비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이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래도 습진이다, 아토피다, 또는 어떤 곳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다 보면 환자분들은 과연 내 병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보면서 점차 스테로이드제의 노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진의 정의 그리고 다양한 피부질환 명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습진이라는 것은 어원은 그리스어로 엑제임으로 끌어넘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염증에 의해서 붉어지고 가렵고 진물나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염증으로 의미하는 영어 inflammation도 flame, 즉 불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피부의 해면화, 염증세포의 침윤과 진피 혈관 증식과 확장, 혈관 주위 염증세포 침윤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염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피부염이 습진보다 더 큰 범주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선, 두드러기 등도 습진은 아니지만 피부염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습진의 분류는 크게 외부적인 악화 요인에 의해서 관여하는 외인성 습진과 외부적인 요인이 없이 발생하는 내인성 습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성 피부염 같은 질환은 자극이나 접촉 물질로 인해 외인성 습진으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화폐성 습진, 건성 습진, 항포진,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외부 자극보다는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내인성 습진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내인성 습진을 살펴보면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이 많이 분포한 곳인 두피나 얼굴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붉어지고 가렵고 각질이 심하게 생기며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에 관한 내용은 제 동영상에 지루성 피부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루성 피부염은 발생 부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지선이 많이 분포하는 얼굴, 두피, 가슴 등 부위에 만성적으로 생기는 습진입니다.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것은 지루성 피부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잘 생기고 뽀로지, 모낭염이 잘 생겨서 간혹 두피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면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개 지루성 두피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에 모낭 피부염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머리털이 자라는 모낭까지 염증이 생기고 모낭이 파괴되어 2차성 탈모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면 모낭이 재생되어 평생 탈모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화폐상 습진은 습진 모양 자체가 동전 모양의 습진을 크게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화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글자 그대로 동전과 같이 경계가 명확한 형태의 원형 홍반성 반을 형성하고 있는 습진입니다. 주로 손등, 발대, 사지, 혐측 혹은 둔부, 가슴 혹은 유두부에 발생합니다. 가려움증이 심하고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건성 습진은 붉어짐이나 건조증, 인설, 피부에 균열이 동반될 때 건성 습진이라고 진단합니다. 항포진은 손발의 수포와 가려움증, 피부의 균열 등이 특징입니다. 즉 앞서 언급했던 모든 피부 질환들을 큰 범주에서 피부 염증이 있는 습진에 해당하는데 발생 부위나 양상이나 기타 등등에 따라서 세부 질환에 명칭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게 건성 습진입니다. 피부에 건조증이 심하여 표면에 열상과 비늘을 보이는 습진성 질환입니다. 피부 표면에 지질 성분이 감소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조한 겨울 뜨거운 물에 강한 비누를 자주 사용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는 경우에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주로 노인 환자층에서 많으며 특히
특히 정강이 부위가 건조하고 미세한 비늘을 보이면서 가려움증도 심한 편입니다. 간혹 만성 신부전증이나 간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림프종과 같은 전신질환에 의한 2차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이 만성적으로 재발적으로 생기고 가려움, 구진, 수포, 진물, 린설, 각질, 홍조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환부가 몸의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발생할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즉 아토피 피부염은 재발을 반복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만성 습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형태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기도 하는데 아토피라는 용어 자체가 뚜렷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이도 즉 항원이 없이도 과민 반응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피부염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생각해도 되긴 합니다. 한포지는 손바닥, 발바닥, 표피 내에 작은 물집을 형성하는 재발성 습진성 피부질환입니다. 80% 이상은 주로 손에서 발생하고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로 양 손발에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붉은 홍반을 잘 없으나 물집이 잡히는 것이 특징이고 가려움증이 매우 심합니다. 수부습진이라고 해서 보통 주부습진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는데요. 설거지를 많이 하거나 화학약품을 자주 취급하는 분에서 발생합니다. 큰 범주에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계 보고에 따르면 니켈에 대한 과민성이 만성 수부습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습진성 피부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제외한 나머지 습진은 모두 내인성입니다. 즉 발병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랜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사용에도 반응이 없거나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법들은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몸 안에 있는 내인성인 경우가 많은데 자꾸 피부만 보고 치료하니까 피부가 잘 안되고 재발이 많은 것입니다. 이미 오래 피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습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대사장애와 면역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과잉한 상태가 되거나 배출이 되지 않아 피부 쪽에 열이 쏠리면서 피부 증상 혹은 피부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